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마무리 잘 하도록 하고, 물부 요대로 끝났으면 좋겠네요. 부츠, 잠깐만. 하겠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봅시다. 저는 대전이 계속 지켜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ACL로 들어가야 되고, 근데 원래 이 대전이란 팀이 버티는 게 아니고, 지금 ACL을 노리는 팀이죠. 이거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 그냥 대전승 갈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변경이 있어야 돼요. 지금 수원도 처지고 전북도 처지고 제주도 못 올라온 입장, 인천도 지금 7위에서 계속 못 올라온 입장이고, 그러니까 뭐 전혀 이상한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를 해주면 오히려 더 투자를 해주는 구단이다 보니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승리를 갈 거면은 다득점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을 볼 거면. 와, 서울 경기 때도 그러니까 좀 재밌게 해요, 경기 자체들을. 여기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7경기 해가지고 6경기를 뭐 K리그인데도 멀티 득점을 꾸준히 올려준다. 근데 여기 지금 주세종하고 레안드로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도 뭐 티아고라든지 뭐 유강현이라든지 아사에서 데리고 온 유강현이지 이런 애들이 좋기 때문에 또 조유민도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전 쪽으로 볼 생각이었고, 어쨌든 이 미들라인들을 수원 FC가 영입을 많이 하고 감독 의중이 좀 반영이 많이 되었는데, 이승우도 부진하고 라스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득점도 아예 없고, 이런 부분들을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한 골 정도는 뭐 어떻게든 해법을 찾으려 하지 않을까. 그리고 대전하고 수원 붙었을 때는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2.32 좋은 배당 물 건 물고 말 건 말고 요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 승에다가 오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북하고 인천, 이긴다고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상당히 위기고 뻐막 나오고, 요거 안 되면 이제 아마 사퇴하거나 오늘 뭐 전주 불타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일단은 좀 이길 의지는 좀 있다고 보죠. 왜? 선수가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서. 선수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선수도 문제고 선수도 제대로 못한다면은 이 그 전북의 팬들이 선수단 버스는 왜 보내줬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겠죠. 둘 다 내려야 하겠죠, 그죠? 일단은 뭐 계속 감독을 하고 싶으면 뭐 어떻게든 해보겠죠, 그죠?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근데 인천도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비열 축구입니다.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A시아 올라가고 뭐 시민구단이라서 뭐 아무 뭐라도 안 하고, 왜냐면 작년 기대치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강등만 하지 말자 이거였는데, 약간 두 배입니다. 그러니까 골을 넣으면 두 배로 줍니다. 전형적으로 실리가 안 좋은 축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신진호 들어와서 뭐 이명주 조합하고 신진호 조합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별로 이색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없고요. 그다음에 에르난데스, 은보쿡, 김보섭, 송시우, 제르소 득점 자원은 많지만은 일단 분위기도 많이 꺼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선수도 다 바뀌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경기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6번부터 가고 한 번인가 치고 거의 대부분이 유리하거나 똥줄 무승부거나 이런 부분을 가져갔기 때문에 인천이 유리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아니면은 그냥 아싸리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인천에 3.70이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 팀은 또 병행을 해야 되죠, 리그 중간에. 그래서 별로 이렇게 기대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까지는 그래도 당도 조금 많이 떨어났네요. 그래서 나는 선수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냥 의지랑
좀 그런 부분 생각하고, 또 붙는 팀도 그렇게 기세가 좋은 팀도 아니고 지금 두 배로 먹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쿼드 차이에서는 이제 전북이 인천 압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 쪽으로만 보고요. 언어반은 굳이 선택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뭐 아니면 잠가서 최소 뭐라도 해야 요걸 좀 덜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승만 보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강원하고 그 다음에 제주. 제주가 별로 안 높아요. 이건 이런 경기는 이제 저득점만 갈 생각입니다. 강원의 축구는 일단 뭐 이기든 지든 비기든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더라는 선택지밖에 유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보여주겠다, 뭐 잡겠다, 울산도 잡겠다. 근데 서울 안에 테두리에 있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어렵죠, 그죠? 경기 진행을 하기에. 그리고 강원은 그나마 이겨야 되고 하는 팀들을 다 비겼어요. 무제조기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넨이나 제주도 상황이 그러니까 역배 노려 보려고 하잖아. 전혀 아닙니다, 나는. 그리고 승무패 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왜? 그게 무승부가 된다는 게 아니고 잡을 팀을 못 잡은 겁니다. 수원이라든지 대구라든지. 확실히 나오는 건 있잖아요. 뭐야, 저득점부잖아요. 그 부분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아니면은 잘 해놓고 또 울산한테 결국 상대전적이 엄청 밀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결국 졌다는 부분들이고, 그걸 갈 필요가 없고 저득점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뭐 제주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은 뭐 결과가 그러니까 제르소의 이 활동량적인 부분들이 좀 줄다 보니까 그 이상은 또 안 나오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고 있고, 어쨌든 또 주민규가 나감으로써 골게터가 또 하나 줄어가지고 거기 차지하던 비중들이 좀 줄어든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뭔가 잘하고 한 골씩은 뽑고 있는데 제주가 작년에 제르소 활동량이라든지 뭐 주민규의 이제 확실한 마무리 이런 부분에서는 좀 두 개를 잃은 상황이다 보니까 프렌을 갈 필요가 없고 어찌 보면은 뭐 햄무가 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 보니까 전력상에서는 강원이 유망주들만 있고 지금 좋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저득점만 볼 생각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득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수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두 팀 모두 다 저득점 칼라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K리그 2 키보드 한번 사야겠다. 키보드가 이거 자주 빠지네. 김포요. 청주는 계속 이 다득점이랑 컬러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K리그를 거의 오바를 봤거든. 김천도 오바를 보고 울산도 오바, 울산 오바 났어요. 광주도 오바인데 이게 한 골씩 안 돼. 근데 오늘도 어제 득점이 많이 났어. 서울도 오바 났지, 승오바 봤지, 울산도 승오바 마연 오바 봤지, 그죠? 광주도 오바 봤지, 김천도 오바인데 이제 기대치가 있었던 천안이랑 광주 더 주거나 이런 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오늘도 약간 투는 다득점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승패는 그리고 로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서로 할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거고, 요건 아까 어제 전남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나. 김포가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오바 아니면 좀 김포가 프렌으로 돼 있네요 지금. 그래서 프렌스 요 정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무승부 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다득점 뭐 청주는 말만 그런 게 아니고 멤버 구성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한데도 일단 감독 능력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야 일부 승격도 한번 한 적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데, 일단 저득점 볼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청주 지난 경기 때도 그렇고 FA컵 때도 마찬가지고 경기력이 꾸준하게 나와요. 중간에 또 FA컵 낑겨 있는데 분명 이런 팀들은 이제 뎁스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잖아. 근데 이제 또 족밥이라 볼 수 있는 이런 또 뭐 중랑 축구단 이런 팀들한테도 거의 압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성남 경기도 일단
지난주죠. 경기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더 가야 되는 팀들은 아니다. 김포도 먹히면 우당탕탕 아니면은 넣으면 우당탕탕 요런 부분이기 때문에 잡을 때 골 많이 넣고 뭐 손석영 터지고 요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만약 풀엔 안 잡혔으면 이 경기에 승부패를 안 찍겠죠. 그 김포 잡혔으면 뭐 보기는 보겠지만 적극적으로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차라리 갈 거면 뭐 대전이 일반승을. 근데 대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점 요또에 잘 들어옵니다. 투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어차피 K리그는 배당이 의미가 없는 리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국내 축구는 그죠. 안산 와 이거는 그냥 숨 막히는데 무승부 보세요. 그냥 무자비 쓰세요. 무자비 햄무 아니면 무자비. 뭐 이 주 포인트로 가져가기는 전혀 아니다. 안산은 뭐 별로 변화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멤버상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이랜드는 지금 간간히 이기거나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감독이 나는 그 미디어 데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개막할 때도 야기는 기대가 안 된다. 왜 이 감독을 쓰는 거냐. 그리고 감독도 이랜드가 지금 원래 목표가 뭐예요? 빨리 가서 서울하고 더비 만들고 여기도 하나 시티즌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투자 하다가 안 되니까 투자도 줄고 그냥 운영식만 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저득점 아니면 아예 뭐 둘이 뭐 할만하다 해서 막 존나 때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찍을 필요 없고 그냥 무 아니면 햄무 요 용도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력상에서도 뭐 그다음에 이랜드나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이랜드도 지금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야말로 개축이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아산하고 부산. 부산은 자꾸 여기네요. 이제 되면 주면 되는데 그죠?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경남하고 부산하고 잘 나갈 때 그 시절이라 해도 돼요. 어쨌든 스쿼드 구성돼 있는 팀이 별로 없거든. 투에는 더 쓰리 출신이나 아니면 얼라 출신이나 아니면은 뎁스를 그러니까 뭐 교체하기도 급급한 이런 라인업들이 많기 때문에 옆에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아산은 감독 능력이 좋지만 선수의 영입은 한계가 있고 왜냐면은 또 외인도 뭐 작년에 최초로 영입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 그래서 감독 능력이 있어서 딱히 안 딸리고 그 다음에 또 작년에 부산하고 그 아산 했을 때 겁나게 재밌는 축구를 했습니다. 득점도 많이 나고 마지막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런 게 많았어요. 그리고 다 부산이 잡아갔습니다. 심지어 페레즈 감독 그 멍청한 감독 원에는 가마가 있었고 투에는 페레즈가 있었잖아. 그랬는데도 잡아갔습니다. 존나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아산은 안 나오는데 그게 순위권이 나왔거든요. 누가 뭐라 못해요. 그 멤버 가지고 했는데 감독이 이렇게 실리 있게 축구해가고 잘 했거든. 근데도 뭐라고 해야 되지? 거의 부산한테 끌려갔어요. 이게 좀 신기한 부분들이고 이때 페레즈도 있었고 뒤에 박진석 감독이 있어. 근데 기존을 계속 가져갔어. 그리고 대승을 거둬갔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역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 FA컵 때도 내가 역배를 갔던 이유고, 그지? 근데 정상화 됐어. 팀이 망가져 있다가 후반기에 만들어 놓고 올해 또 기대해서 플레이오프건 아니면은 직행이나 이렇게 노리는 부분들이 충분히 구성이 되거든. 근데 아직도 배트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알겠죠? 그래서 구성상에 감독상에 밀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승부 쪽으로 돼 있으면은 안 갈 이유가 없는 경기입니다. 알겠죠? 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때는 18년도가 19년도가 오바 아니면은 경남승 아니면 부산승 찍으면은 거의 신앙이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스쿼드는 경남, 부산,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 시민구단 중에 그래도 돈 좀 쓰고 기업구단 중에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팀들이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오케이. 그래서 아산을 본다면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부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추천이 너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우리 건빵 형님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안 돼. 추천 좀 눌러주지요. 뭐 재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꼭 눌리래야 눌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눌려주면 되지. 쎄 빠지게 잠 안 자고 분석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래 꼭 삐딱하게 한다 형님들아. 그럼 뭐 여러분 좋은 거 없다. 눌려주면 된다 오면은. 분위기 좋은데 세례수 배당 왜 이렇게 받을까? 잘 하고 있는데 왜 세례수 이런 배당 받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 좀 많이 깎여야 되잖아. 왜 이렇게 좋은 배당 받을까? 상관없습니다, 형님들아. 계속 하면 돼요. 삿포로는 그 뭐냐, 그냥 결국 아쉽게 약간 현무 전문이야. 뒷마무리가 아쉬워. 결장이 있나요? 그것도 아니다. 오사카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다득점 물을 많이 캐고 그다음 가와사키한테 특성을 보여서 계속 비비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높은 거야. 알겠지? 뭔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승을 보는 거는 당연히 오사카 승을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잘하는 거는 다득점적인 부분은 계속 기대가 됩니다. 약팀 만나면은 보통 또 점수 때 떨어지고 이런 팀들 있잖아. 그러니까 꾸준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냐면 팀 컬러가 지금 명확하게 보여. 그러니까 경기는 재밌는데 지고 그다음 무승부고 승점 챙길 거 못 챙기고 이런 경기를 하는 게 지금 사포로란 말이야. 근데 요코랑 붙든 뭐 가와사키랑 붙든 이렇게 쪼는 게 전혀 없다고. 활동량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고, 이 아사노라든지 후쿠모리, 특히 후쿠모리. 그래서 나는 뭐 다득점 기반의 경기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배당이 높은 거는 자꾸 이렇게 변수되다가 무승부 뜰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밖에 없어요. 경기가 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K리그, J리그 치더라도 점수가 3점대, 2점대 막 이렇게 나오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경기력이 많이 좋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데 이 마무리가 좀 아쉽다 이런 부분들이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배당이 조금 잘못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해서 1.9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이상은 안 줬잖아요, 얘들아. 그지? 약간 그런 이유야. 원래대로라면 뭐 한 1.7에 1.6에 뭐 이렇게 줘도 되겠지. 내가 말하는 건 당분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상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비세. 그 다음에 니가타. 니가타는 이제 선수 구성에 문제가, 이제 선수 구성에 이제 뭐 딜레마가 있으니까 뭐 예견된 부분들이고, 비세고베만 되면 비세고베 가면 되겠죠. 그리고 비세고베는 살아난 게 아니고 너무 잘하는데 지금. 다시 약간 진짜 몇 년 전에, 엄청나게 몇 년 전에 잘했던 그 빗셀고베로 좀 되고 있다. 기대치가 전혀 없었다. 마치 LG가 우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다. LG가 2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냥 약간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요. 이 팀 같은 경우는. 그냥 되면은 전체 잘 되고, 안 되면은 그냥 전체 퍼져서 뭐 링콘이라든지 사사키라든지 가와사키라든지 니시카라는 안 되는 부분들이고, 팀 짜임새적인 부분에서는 좀 좋은 부분들, 약간 경기 운영을 좀 잘한다고 봐요. 선수가 뛰어나다, 뭐 외인이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J리그 중에서 가장 비쌀 고배 승을 좀 많이 보실 건데, 뭐 이변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언더가 날 것이냐 오버가 날 것이냐. 언어바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헨슨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정도의 경기고, 언어바는 뭐 얘네 혼자서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얘기하는 건 이제 한 골 깔고 들어가는 거는 지금 경기력에서는 니가타가 선수 그 뭐냐 로테이션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의 문제점이죠. 왜냐면 수급을 해야 되는데 또 수급을 니가타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트레이드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한 골 포지션 놓고 더 하냐 마냐. 그리고 빗셀이 상당히 유리한 경기고, 그리고 빗셀이 지금 그 잡을 팀들은 확실히 또 잡아가는 이런 컬러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에 가장 많이 보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승에다가 헨승 보도록 하고, 오너바는 굳이 갈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꼽을 줄은 압니다, 니가타가. 그냥 좀 원에 안 올라온 지가 한참 됐잖아, 그지? 이제 뒷심이 좀 약해서 그렇죠. 선수상이 구성을 하기 어렵다 보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딴 팀들은 그래도 대체가 되거나 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이 팀은 그렇게 하기는 경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뭐 바꾸긴 바꿨는데 그 투입을 해서 바꿨는데 그 자원들이 뭐 하기 급급한 요런 느낌들이야. 그래서 나는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 알겠지? 히로시마하고 사간도스. 히로승 헨승이죠. 쭉쭉쭉 그냥 기세 탄 팀 꺾지 마라. 뭐 가시마도 마찬가지고 뭐 빗셀고베도 마찬가지고 굳이 꺾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잘해봐야 뭡니다. 아니면은 사간도스 쪽으로 말린다고 생각하면 그냥 언더 쪽으로 보는 부분인데 그럴 생각을 안 하죠. 다 빨딱 이렇게 지금 경기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대상 득점이고 빗셀고베 나 좀 높게 본 게 그 컵 대회 때 비슷하게 갈 줄 알았더만은 빗셀고베를 그냥 완패 때렸습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경기했습니다. 빗셀고베가 사사키 나오고 그때 그 링콘 나오고 그 다음에 나카사카 나오고 나왔거든. 근데 경기가 초장부터 피치 올리고 이래 가는 부분들이거든.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낮은 이유가 있잖아. 아시아 축구에서 이 정도 받으면 이제 가냐 안 가냐 이런 느낌이지. 약간 어제 김천 같은 느낌이지. 김천이랑 어디고 천안 같은 그런 느낌이지. 딱 그 느낌이네, 얘들아. 그래서 나는 뭐 어제 김천 승현승처럼 그런 느낌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도쿄 쇼난 도쿄를 높게 보지만 쇼난도 간간히 승을 가죠. 작년에는 무승부는 언더를 많이 봤다면 올해는 승도 보고 있는 입장이야. 그래서 나는 이 경기는 뭐 일단 약간 좀 붙일 수 있는 부분들, 약간 어디고 사포로처럼 좀 약간 시소 경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경기다. 이 경기는 다득점만 볼 생각이다. 일정하다. 일정하다. 더 이상 뭐 중위권 지킴이, 중위권 대장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아니야. 그 지난 경기 때도 그 햄못 떴나? 헨승 떴나? 12지랑 했을 때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이거 그래서 조금 높은 거고 약간 저기 저 사포로처럼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다득점 하면서 저기 뭐야 그래서 지금 세레스 오사카하고 도쿄가 경기력이 좋고 압도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2배당짜리를 받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겐바한테 당해가지고 간바 2부급인데 간바 요코 다 2부급인데 간바한테 개 깨져서 아무리 컵 대회를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또 사간한테도 무승부는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또 먹히는 부분들 내가 확인했거든. 4월 1일 경기인가 하여튼 2주 전에 경기였는데 그래서 배당이 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다득점에 대한 부분들은 쇼단한테는 지금 꾸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작년이랑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위에도 노릴 수 있는 물론 멤버 구성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으니까 힘들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프렌 정도의 다득점에는 기대치가 있겠다. 근데 그 찍지 말고 다득점 그냥 찍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는 이제 꾸준한 경기를 되면은 전율적으로 다득점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쇼난이 중위권 대장을 해도 한 골 정도는 예상치가 되는 팀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상을 지금 찍어주면은 오바를 더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자, 나고야하고 우라입니다. 중급 빠지고 뭐 제대로 하고 있는 우라인데 이 또 역배 잡혀있네. 그럼 프렌 가지. 나고야 같은 팀들은 뭐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런 부분이 없어. 그래서 항상 좀 줘도 좀 정밴드 배당 좀 많이 주는 편이고 이런 부분들이야. 그리고 지금 빠진 그 있잖아 외인 빠져가지고 뭐 어벙어벙 하고 있다가 해법을 찾았어. 우라 감독이 뭘 했어? 작년 기조를 살리면서 내 색깔을 입히겠다.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초반에 하는 거 보니까 아유 씨발 또 말장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근데 말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빠지고 그래도 뭐도 발리고 이래가지고 안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원래 하던 기조에서 뭐 하는 부분들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팀도 지금 나고야잖아 옆에 팀이. 그래서 지금 프렌즈 앞에서는 프렌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J리그에 지금 K리그 울산도 마찬가지고 잘하는 팀 꺾지 마세요. 꺾으면 낭패 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역배도 볼 수 있는데 그냥 프렌 정도만 보고요. 나고야도 이 점유율 부분에서 경기를 상당히 잘한 팀 중에 한 팀이고 지금 그 어느덧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지금 3위 지키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냥 프렌만 터치할 수 있도록. 보통 같았으면은 뭐 역배도 지난 경기 때 역배 한번 봤었나? 지지난인가? 네, 이거는 그냥 프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변화가 됐다. 성공을 이뤘다. 말만 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나고야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라 프렌 보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J리그에 있는 팀들은 꼭 부러질 때 부러지면은 모르겠는데 부러지기 전까지는 꺾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의심스러워서 그렇지. K리그든 J리그든 연승 존나 타면은 아 이제 지겠네. 이런 느낌이 강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부러졌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자, 간바. 아까 간바 2번 얘기 나왔는데 이제 가와사키 가도 될까요, 이제? 근데 아직 지금 승은 없어요. 지금 그 저기 리그에서 지금 3무 3패야. 힘들어. 약간 그 느낌이지. 하나 쓰기인데 뭐 잘하고 프랭하고 좋다 이거야. 은근 매긴다 이거야. 근데 이 팀은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힘들어요. 무승부도 힘듭니다. 스쿼드 구상인데 마무리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결국은 승은 걷어갈 겁니다. 근데 요코마리도 확실히 변화가 됐고 어제 또 요코 FC 개발라 버렸죠. 그래서 피치 올리고 전형적으로 이거 2골 3골 넣고 빨리 지금 중위권 올라가고 대권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갭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기에는 물론 안 좋긴 하지만 요거는 이겨줘야 되지 않겠냐. 약간 스가고 하나 붙는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긴 다음에 헨스까지. 어너버는 또 아까 같은 느낌이죠. 혼자서 다 하냐 마냐. 아니면 간바가 굳이 보면 오바인데 오바 갈 필요는 없죠. 그리고 간바는 선택지도 없고. 오케이? 자, 후쿠하고 교토입니다. 이거 후쿠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후쿠 승부입니다. 왜 이렇게 배당 좋게 보죠? 지난 경기 때도 그러니까 밑에 팀들이잖아. 쇼난하고 후쿠는 약간 그것도 외인 몰빵이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경기력은 후쿠가 훨씬 낫다고 봐요. 그냥 교토가 지난 세레소 잡은 것 때문에 그거 단지 하나 그거밖에 없거든. 근데 후쿠도 이제 외인 원래 솔로몬인가 그만한테 의존을 많이 했었거든 작년한테. 근데 지금 그때 얘기했잖아. 빗셀에 그 유망주 한 명 있고 후쿠에 한 명 있다고 했잖아. 걔가 지금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라이트백 요쪽 윙백 쪽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그롤리가 그 역할을 잘 메꿔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교토의 경기력은 2부에 1부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경기력이야. 좋다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쇼난하고 후쿠는 원래 지킴이거나 무승부거나 언더거나 뭐 약간 똥줄이거나 이런 저득점이거나 이런 팀인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후쿠 승이 맞다고 봐요. 이거는. 쇼난도 그래서 도쿄를 안 보고 오바를 봤던 이유고.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있던 부분에서 두 팀 다 바뀌었다. 그래서 그냥 교토가 지난 경기 때 대승을 거두고 뭐 강팀 상대를 했다고 해서 뭐 기대를 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순위 비슷한 것도 있겠죠.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후쿠가 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변화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알겠지? 그 다음에 가시어하고 가시마. 요것도 위의 경기랑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다득점 볼게요. 약간 도쿄랑 쇼난이랑 같은 느낌이야. 굳이 보면은 이제 도쿄 저기 도쿄승 보겠죠. 저기도 여기도 가시마승 보겠죠. 근데 그 저기 뭐야 저기 저 뭐야 최소 1대1은 나옵니다. 이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기해요. 마치 짠 듯이 요 라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언더 가면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경기가 다 그래요. 원정을 가든 홈을 가든 여기서 뭐 누가 빠져 있든 아니면 다 빠진 적도 있거든. 서로 다 빠진 적도 있거든. 이 컵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약간 라이벌 아닌 라이벌?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뭐 가시마 가져가든지 가시마 가져가든지. 근데 경기가 그래. 일단 골을 못 뽑을 것 같은 그런 경기 내용은 잘 안 나와. 여러 번 붙어도. 그래서 나는
요거는 절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보면 오버터치 해가지고 뭐 가시가 이긴다, 가시만 이긴다, 이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보면 한 70분에서 90분대, 70 특히 80분에서 90분대 요때 골이 좀 많아요. 세트피스 나온 골도 있었고, 아니 PK 얻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 그래서 약간 그런 요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언더 가시면 되게 좀 많이 쫄릴 겁니다, 이 경기 자체가. 그래서 나는 다득점 쪽으로 기반 잡고, 또 호소야 있다, 호소야. 호소야 같은 경우도 지금 재능충이거든. 근데 걔도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친한이고 가시마에는 그래서 나는 언더 볼 수는 없는 경기다 이렇게 봅니다. 내가 작년에 봤을 때도 얘네 둘이 붙었을 때 뭐 많지는 않지만은 저득점 컬러였던 건 같진 않아요. 제가 기억력이 존나 좋잖아, 그지? 또 여기 또 지금 아마 순위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강등권으로 알고 있거든. 뭐 일단 초반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조금 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득점 컬러 쪽으로 나올 거고 공격적인 컬러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K리그 1, 2, J리그 하고 농구는 어제 끝났고 그다음 모비스 5차전 다음 주에 있고 이렇게 하고 국야하고 일야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고 아니면은 국야 일야를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합치면 1시간이 넘어가더라고. 1시간이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30분 30분 나눠드려서 KJ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국야 하나 올리고 일야 하나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녹화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은.